교재는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취득시효.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보충 자료로 좀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취득시효가 조문은 하나밖에는 없어요. 법조문은. 근데 이 내용 판례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 판례들을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판례들을 제 보충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보충 자료 일단 한번 보시죠. 245조. 일단 법 조문부터 한번 보시죠. 민법 제245조. 자, 1항 보시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주 점유. 그다음 평온 공연하게, 즉 폭력 음비 안 된다 이 말이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1항을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이 245조 1항을요. 그 다음에 밑에 2항도 한번 보시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기간이 짧아졌다 그죠? 아까 앞에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이었는데 지금 2항을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거든요. 얘는 지금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간을 10년으로 당겨주더라 이 말이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즉 무과실까지요.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얘는 이미 등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점유한 때는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역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2항을 등기부 취득시효, 1항을 점유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자, 제 칠판을 통해서 여러분 잘 좀 정리를 같이 해 보시자고요. 먼저 취득시효의 대상부터, 우리 점유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그 취득시효의 대상, 어떤 부동산을 우리가 시효 취득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게요, 행정재산. 자, 행정재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이제 국공유라고 합니다. 국유공유 이 말이죠. 이제 공공기관 하면 지방자치단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이 국공유 재산은요, 재산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람들은 참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 좋아한다 그죠? 하나가 행정재산이고요. 그 다음 하나가 그 외 나머지 재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이 판례를 보다 보면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잡종재산이라고 표현을 했어. 잡종재산. 근데 잡종, 말이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반재산.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행정재산은 행정의 목적으로 쓰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행정재산 하면 이제 도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그 다음 공공청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행정재산. 그 다음 그 외에 행정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그 외에 나머지 재산을, 그 외에 나머지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일반재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의 선에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까? 행정재산은? 안 돼요. 행정재산은 안 된다. 그러면 일반재산,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얘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 밑에 적을까요? 자, 관련 판례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시효취득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어. 그러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열심히 점주를 한 거죠. 일반 재산이었어. 그런데 얘가 등기 전에요.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등기까지. 근데 등기 전에 얘가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효취득 당시에는 얘가 일반 재산이었지만 어쨌든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행정재산으로 변경이 됐다라면 이때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효취득 안 된다. 불가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우리 뭐 집합건물 또는 뭐 구분건물 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 집합건물 중에서 공용 부분, 뭐 대표적으로 뭐 복도, 계단 이런 것들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얘는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세 번째.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해요. 항상 시험에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 시효취득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동그라미 세 번째,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기 소유 부동산. 자, 자기 소유 부동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자기 소유 부동산 대상이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행 민법이 나온 시점이요. 1960년 1월 1일부터 우리 현행 민법이 제정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부동산 취득하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되잖아. 그죠? 현재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려면 등기하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 시행 이전에 또 민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그 민법을 구민법이라고 해요. 지금 현행 민법이 아니라 그 전에 구민법. 우리 구민법 하에서는 부동산 여러분 취득하실 때 그때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취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 보면 뭐 땅 문서, 뭐 집 문서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등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산 거야. 그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자인데, 내 소유자인데, 나중에 이제 내 소유권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누군가가 이게, 너 소유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 등기라는 제도가 나온 이유가 그것도 여러분 예전에 막 집문서 가지고 이렇게 막 넘기고 사고 팔고 해버리면 사실 누가 권리자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간명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이미 내가 그 집을 산 게 한 1950년 뭐 이때 산 거야.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50년 전에 매매 계약서, 집문서 다 없더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사실 매매로 사긴 샀는데 이거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 소송에서 이거 주장 입증을 못 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좋은 방법이 있다 그죠? 매매로 사긴 샀지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점유 시효 취득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간명하게 그냥 취득 시효 주장해서 네가 소유권, 네가 소유자다라고 등기하는 거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뭐 예전에 오래된 매매 계약서 사실 뭐 없잖아요. 매매 계약서도 없고 심지어 증인들도 없어 이제. 이미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입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 그냥 시효 취득, 즉 내가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내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은 우리 점유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이제 점유 취득 시효 요건. 일단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자주 점유. 그 다음 평온 공연한 점유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법 규정 보셨잖아요. 네,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우리 평온 공연의 반대말이 뭐예요? 폭력 음비. 음비 숨어서 한다 이 말이지. 그걸로는 시효 취득 주장 못해.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몇 년간? 몇 년? 20년. 그죠? 20년간. 점유를 한 자는 뭐까지 해야 권리 취득해요? 등기. 요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도 하셔야 되고 등기까지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시효 취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요. 여러분 대부분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시효 취득을 주장해요. 그럼 그 소유자로 현재 등기되어 있는 자 반대로 땅 뺏기는 거거든. 부동산 뺏기는 거예요. 순순히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까요?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소송을 합니다. 전부 다 소송을 해. 자, 소송에서 실제로 우리 소송을 해보면요. 이 시효 취득을 주장하시는 분이 승소율이 10%도 안 돼요. 거의 전부 패소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주점유입니다. 이 자주점유 때문에요. 자주점유라는 게 소유의사로 점유한다는 건데, 자, 이 자주점유는 이제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내심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는 걸까? 둘 중에 뭘까요? 네, 객관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어느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냥 깃발 꽂고 야 오늘부터 나는 그냥 내가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거야 라고 내가 내심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주점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객관적인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소유자가 무권리자예요. 매도인이 무권리자. 자, 여러분 자 설명 잘 들으세요. 매도인이 무권리자야. 그 다음 내가 매수인이에요. 자, 내 앞으로 설령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못해. 자, 근데 당연히 나는 매수인으로서 지금 나는 제대로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고 점유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소유의사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야. 뭔가 객관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혼자 스스로 내심을 가지고 나 오늘부터 깃발 꽂고 그냥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야. 나 여기 자주점유. 그렇다고 자주점유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서 많이 출제합니다. 내심 의사를 말하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요건과 관련해서
자, 아까 점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요. 점유의 기산점입니다. 아까 점유를 몇 년 이상 하셔야 돼요? 20년. 역시 시효 취득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요. 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점유의 기산점.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원칙은요. 원칙은 당연히 점유 개시 시점부터 기산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정도 그림은 제가 이제 그릴 수 있으니까. 가령 어떤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이 점유 개시 시점이에요. 그 다음 이 시점이 지금 현 시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요 기간이 지금 30년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기가 최초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점유를 이 사람이 몇 년 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30년. 30년 하고 있었으면 임의로 가령 요 시점 몇 년 이상만 아까 되면 돼요? 20년 이상만 되면 돼. 그래서 얘가 임의로 이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겠느냐? 된다요?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지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기산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이상 되시면 돼요? 20년 이상 되시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점유권을 공부하시면서요. 전 점유자의 점유, 승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승계 가능해. 다만 뭐도 같이 승계해야 된다? 하자도 같이 승계해야 된다. 그 점 간과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점유자가 점유한 이제 개시 시점이라면 가령 전 점유자가 이 시점에 개시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요 시점에 이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했고, 이제 얘는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했단 말입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도 임의로, 가령 이 시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반드시 그 개시 시점부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내 점유가 10년밖에 안 돼. 10년밖에 안 돼. 근데 전 점유자의 점유가 20년이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 내가 만약에 10년, 근데 전 점유자가 20년이야. 그럼 나 혼자만으로는 지금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면 전 점유자 점유도 승계하면 된다, 그죠? 그럼 승계하는데 얘가 아까 20년이면 요 반드시 요 개시 시점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총 합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30년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예외입니다. 이제 점유 개시 시점이고요. 이게 현 시점입니다. 얘가 지금 한 기간이 한 50년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50년. 아까 제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야, 그런데 이게 50년 전부터 점유를 한 거야. 그럼 이 점유 개시 전 그 50년 임의로 선택 못 하니까 그럼 그 50년 전에 점유를 했다는 것을 내가 주장 입증을 해야 돼. 50년 전에 점유를 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왜? 주장 입증하려면 여러분 일단 누가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필요할까?
증인이 필요하지, 증인이. 여러분, 증거는 이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있습니다. 인적 증거를 증인이라고 해요. 그럼 사실 증인이 필요한데 지금 50년 전, 와, 이미 다 돌아가셨어. 원칙은 아까 제가 돼야 한대요. 중간에 임의로 시점을 여러분 기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런데 요 사이에 만약에 요 사이에 소유자 변동이 없어요. 즉 현재 그 등기부상 소유자는 계속 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죠. 야, 이 사람도 진짜 독한 사람이다, 그죠? 자기 땅 지금 50년 넘도록 다른 사람이 지금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데 얘는 방치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법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소유자 변동이 없다라면 그러면 이때는 이 시점부터요, 역산해서요, 몇 년만 되면 돼요, 여러분? 20년. 그럼 20년 전이 훨씬 더 내가 주장 입증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역산해서 이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어떨 때만요? 자, 어떨 때만?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만. 두 번째 예외입니다. 이제 더 없어요. 예. 예외가 많아 놓으니까 우리 법이 이제 그래서 참 어렵죠. 점유 개시 시점이고 이게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인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중간에 이 시점에서 소유자 변동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요 분이 가령 여기가 이미 20년이 됐어요. 그죠? 이미 20년이 됐으면 이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소유의사로 평온공연 그게 다 이제 증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할 수 있죠? 가령 이 점유자를 가령 갑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이 이미 됐어.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거든. 근데 얘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요 시점에 소유자 변동이 된 거야. 요 시점에 소유자 변동이. 그러면 얘는 더 이상은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여러분 항상 그거 생각하세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네가 20년 됐으면 재빨리 이 시효취득 주장하면서 등기하면 돼.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얘도 권리 위에 잠자고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시점부터요. 기간이 다시 20년이 또 지났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가령 이 점유하고 있으신 분은 갑이라고 한다면요. 갑이 현재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갑 지금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지. 그럼 그전 소유자가 A였고요. 지금 그 이후 소유자가 가령 B라는 거야. 근데 이 B라는 이 사람도 땅 사놓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얘가 다시 20년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갑이
갑이 지금 20년이 갑이 다시 점유가 20년이 또 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기산점을 지금처럼 이렇게 소유자가 변동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이렇게 변동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적어 볼게요. 취득 시효 완성 후에 잘 보세요. 지금 이미 취득 시효는 완성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 시점에 소유자 변동이 있는 거야.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그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다시 기산점으로 해서 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몇 년이 되시면 돼? 20년. 변동이 됐으면 이 변동된 시점 요 시점부터 그죠? 다시 20년이 되면 그러면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땅 샀으면 빨리 그 땅 가보고 누군가 있으면 너 나가 하면서 방해 제거 청구,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지. 그죠? 네. 그러면 이미 얘는 평온 점유가 깨져버려요. 아까 제가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이미 얘가 지금 소송 제기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평온 점유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는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도 B라는 이 사람도 역시 권리 위에 또 잠자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부터 다시 또 20년이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 이 점유자는요, 이제 B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자, 다시. 다시. 자, 원칙입니다. 원칙은 우리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표현 잘 보셔야 돼요. 전 점유자의 점유도 승계할 수 있는데 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때도 역시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부터 기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게 원칙. 자,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점유자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에 소유자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현 시점부터 역산해서 20년, 그래서 얘를 기산점으로 해서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이건 가능해. 소유자 변동이 없다라면. 자, 그런데 중간에 문제는 취득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야. 즉 얘도 갑이라는 점유자, 얘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바로 갑이라는 사람은 이미 소유자가 이제 B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갑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고 얘는 지금 권리 행사한 거거든. B한테 팔았다 이 말이지.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B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건 안 되는데 다만 이 변동된 시점부터 다시 20년이 지나도록 얘가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 이 말이지. 그러면 A나 B나 똑같은 놈이거든. 놈이라는 표현은 자꾸 올리진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변동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20년이 되면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 기산점, 우리 시효취득은 이 기산점 얘가 핵심입니다. 얘만 되면 사실 나머지는 끝. 시효취득. 그래서 원칙 하나, 예외 두 개. 아시겠죠? 지금 딱 제가 이제 칠판에 못 그리는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효취득의 효과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점유취득시효를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민법 245조 1항 규정을 보셨어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하면요. 점유를 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직 등기하기 전 시점까지, 즉 20년간 점유를 했어. 아직은 등기 안 해서, 등기하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등기하기 전 시점까지는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원소유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점유자야. 지금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고, 그다음 그 부동산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진정한 그 소유자에게 내가 지금 이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으니까 저는 이제 등기 넘겨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냐,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무슨 이야기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 이미 20년만 되면 소유권 취득한 거야. 이미 소유권 취득했고, 야, 등기,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 넘겨줘라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20년간 점유만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아니면 아까 법 규정을 보시다시피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20년간 점유만 했다고 바로 소유자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아직은 채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등기까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민법 245조 1항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만 한다고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따라서 아직 등기하기 전 시점에는 아직은 채권자일 뿐이다. 따라서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이 효과는요,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가령 어떤 갑이라는 점유자가요, 소유자가 A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뭐 진정한 소유자는 A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이 점유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어. 그래서 이 자가 자 A를 찾아가서요. 갑이 A를 찾아갑니다. 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나 지금 시효취득의 요건을 다 완성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유자가요, 재빨리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재빨리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유자가 A에서 B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점유자는 이제 B에게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얘가 20년이 되면 또 몰라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침해가 됐다 그죠? 그 원소유자, 진정한 소유자 때문에 침해가 됐다 그죠? 그러면 이 침해는 채무불이행이냐 아니면 불법행위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된 거야. 자, 여러분, 아까 점유자와 지금 이 진정한 소유자 사이에는 지금 아까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기는 했다 그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서로 간에 계약 관계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긴 겁니까? 법률의 규정, 민법 아까 245조 1항 규정 때문에 생긴 거야. 따라서 이건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에 만약에 진정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침해했다라면 이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고도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점유자가 이제 시효취득 못하게 방해해버렸다 이 말이지. 예. 그럼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 OXX다. 이걸 시험에 잘 출제합니다. 계약관계에 의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민법 245조 1항에 따라서 나온 법정 채권이지 이건 계약관계에 의한 채권이 아니니까
20년이 완성이 돼서 이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지금 행사를 했어요.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에게 행사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더라 이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20년이 다시 그 시점부터 20년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이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난 이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발생을 했는데 얘가 내 채권을 이 진정한 소유자가 내 채권을 침해했다 이 말이지. 그럼 채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 아니면 불법행위 책임인데 둘 중에 뭐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오로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밖에 는 없다. 되셨죠? 그 다음 옆에다 적을게요. 자, 원시취득.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될 게 참 많죠. 우리 여러분이 출제 자료도 내고 싶으실 겁니다. 독립해서 한 문제로 거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합니다. 지문 5개를 만들기에는 충분히 넘치거든요. 자, 우리 시효취득 완성의 효과는요, 원시취득으로 인정합니다. 그 원시취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최초 소유자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최초 소유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진정한 소유자가 지고 있던 부담, 가령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 기존에 그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런 부담을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시취득의 의미입니다. 원시취득의 반대말이 승계취득이거든요. 그럼 승계취득은 그 앞에 사람이 했던 게 있으면 그대로 내가 그 부담까지도 다 승계하는 거야. 근데 원시취득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최초 소유자가 되는 거다라는 말은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이해하시겠죠? 자, 요걸 또 달리 표현하면요. 원시취득을 인정한다는 것은 소급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 알아도 지금 이게 말 바꾸면 또 잘 못 찾아요. 무슨 이야기냐?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서 소유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효취득의 효과입니다. 원시취득. 자, 그러면 이걸 표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집중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구체적이라서 다행이지 이게 추상적이기까지 한다면 와 쓰러져요. 그나마 그래도 좀 구체적이니까. 그럼 여기서 갑자기 뭐 부담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부담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부담인 겁니다. 이제 부담의 의미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뭔가 설정을 해놨다 이 말이지. 저당권 설정을 했거나 뭐 지상권 설정을 했거나. 자, 시효 완성 전에 원시취득이니까 아까 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점유 개시 시점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효 완성 전에 뭔가 부담이 설정이 된 게 있다라면 당연히 이건 인수할까요? 인수하지 않을까요? 인수하지 않습니다. 얘는 당연히 소멸. 인수하지 않는단 말이죠. 원시취득이니까. 깨끗한 부동산 취득한다 이 말이지. 깨끗한 부동산 취득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미 시효가 완성됐어. 즉 20년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재빨리 뭐 하셔야 돼? 등기하셔야 돼. 너는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빨리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해.
해야 되는데 얘가 또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만약에 부담이 설정됐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20년이 완성됐죠. 자, 제가 점유자, 이분이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소유사로 평온공연하게 지금 20년간 점유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이분 앞으로 이제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문제는 제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분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 이 말이야.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효는 완성이 됐는데 내가 아직 등기하기 전에 진정한 소유자가 부담 설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의미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성이 됐으면 내가 재빨리 등기했으면 이분이 부담 저당권 설정 이런 거 아예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 앞으로 이미 등기 넘어왔으면. 근데 내가 빨리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이분이 완성된 이후에 다른 짓 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계하셔야 됩니다. 왜? 나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으니까. 법은 항상 공평해요. 이분도 그동안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지만 제가 빨리 점유를 했으면, 내 앞으로 등기를 했으면 이분이 그거 못했을까요? 부담 설정 못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분이 내가 등기하지 않으니까 부담 설정을 해버렸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공평히 오직해서 입각을 해서 그건 네가 인수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때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부담이 설정되게 되면 이때는 이건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일단 이 시효 취득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시고 빨리빨리 권리 행사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이라는 건 이 대이념, 가장 큰 이념이 공평이지만요. 그 밑에 법적 안정성이라는 중요한 이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효 제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소멸시효라고 들어보셨죠?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는 뭐예요? 내가 채권 가지고 있어. 근데 10년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냥 그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멸시효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있으면 빨리빨리 행사하라는 거지. 취득시효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등기하면 너에게 소유권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기하면 그럼 네가 소유자, 네가 권리 행사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도 시효 취득이 완성이 돼서 20년이 됐단 말이지. 됐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데 등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 사이에 이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이미 완성된 이후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그건 소멸합니다. 소급표 때문에요. 왜? 잘 보세요. 내가 20년이 안 됐으면 아직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등기 못해. 그러니까 그 전에 소유자가 한 거는 그거는 소멸시키겠다 이 말이야. 아직 내가 등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근데 이미 20년이 됐어. 그럼 난 지금 등기할 수 있는 입장이야. 근데 내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건 네가 인수하라 이 말이야. 그건 소멸하지 않는다. 완성 후에 등기 전에 뭔가 부담을 설정하게 되면 그건 소멸하지 않고 인수해라. 따라서 이때는 이제 저당권은 유효한 저당권이니까 이제 내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이 저당권 빚 내가 갚아야 된다. 아니면 말소 못 시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요게 우리 시효 취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스킵을 하면서 지금 제 그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핵심 키포인트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일단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 그죠? 대상. 그럼 대상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자기 소유 부동산도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입증하기 곤란하면 이 매매 이거 입증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매매를 해서 그거 곤란해. 그러면 그냥 취득시효 주장을 하셔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그다음 취득시효의 요건, 기본적으로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자평공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셔야 되고 기간도 몇 년? 20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요, 자주점유. 그럼 여기서 자주점유는
자,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객관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또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점유의 기산점. 이제 점유 취득시효에서 가장 핵심은 점유의 기산점입니다. 그래서 점유의 기산점은 원칙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것이냐 말일 것이냐, 그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항상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 시점부터 기산점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다. 다만 중간에 내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또는 전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통틀어서 중간에 소유자 변동이 없다라 이 말이지. 그럼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는 그때는 역산해서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됐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나도 완성이 됐으면 재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지. 그럼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바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그 B라는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니니까. 근데 얘가 다시 소유자가 바뀐 시점부터 또 20년간 여전히 자평공 점유를 합니다. 그죠? 그때는 변동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점으로 삼아서 20년간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효취득은요, 등기함으로써 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효취득을 통해서 점유취득 시효를 통해서 나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거. 아직은 채권자일 뿐이다. 자, 근데 내가 채권적 청구권이 이미 발생을 했어. 즉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소유자가 내가 이미 시효취득을 완성을 알렸어. 근데 악의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처분을 하게 되면 여전히 역시 처분을 하게 되면 재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얘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자에게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다시 20년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에게 침해가 발생했어요. 내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 그럼 이 권리 침해는 자, 불법행위냐, 채권인데, 채권의 침해가 일어났는데, 불법행위 아니면 채무불이행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 불법행위로 본다. 왜?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이건 불법행위 책임으로 다루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례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그 다음, 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는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즉, 기산점부터 소급해서 원시취득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시효 완성 전에 그럼 나는 시효가 완성이 돼야 20년이 돼야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진정한 소유자가 뭔가 부담을 설정한 게 있다라면 그건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놓은 짓이니까. 그건 당연히 소멸하는데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내가 등기하기 전에 뭔가 부담을 설정했다 이 말이지. 그럼 나도 권리 위에, 점유자도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부담까지 같이 승계하셔야 된다는 거. 되셨나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등기부 취득시효 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갑니다.